재미있는 부동산 통계,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그리고 나나부동산 서포터즈 프린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나님과 함께 핫플레이스 아파트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은 제가 핫한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나름 열심히 자료를 정리해서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1부와 2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1부 영상에서는 제가 프린세스님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상이고요. 2부에서는 제가 라이브로 아파트 실거래를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2부로 건너뛰기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나나님, 그럼 오늘 분석해주실 핫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오늘 분석해드릴 곳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입니다. 프린세스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정말 멋진 도시이기는 한데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지역이 바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오늘 자료 영상은 송도님 유튜브 채널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한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정말 멋진 도시네요. 네, 오늘은 바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분석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제가 엑셀로 그래프 작업을 했고, 실거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가 직접 분류 작업을 거쳐 엑셀 그래프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분석에 사용할 모든 자료는 결국 나나님이 손수 엑셀 작업을 거쳐서 만든 자료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나나님, 그런데 혹시 이번에 인천의 송도를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핫한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 주말에 송도 지역 아파트 호가가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면서 상승 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 보고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직접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세스님이 제가 봤던 송도 지역의 아파트 관련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5일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 면적대는 지난달 6억 원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한 달 새 2억 7천만 원 뛴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동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10일 11억 원에 거래돼 지난 1월 거래된 9억 4,5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 반등했다는 내용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기사 제목은 집값 추락 브레이크, 송도 아파트 한 달 새 2억 넘게 뛰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뭔 개소리야! 와우, 기사만 보면 지금 송도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지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럼 나나님, 정말 송도 국제도시가 지금 현재 뉴스 기사처럼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아파트 관련 통계 자료와 송도의 아파트 실거래 상황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나나님, 뉴스 기사가 잘못된 거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뉴스 기사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제 말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기사에서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한 달 새 2억 7천만 원 뛰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는 기사이더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6월 거래된 매매 건수가 총 6건으로 6억대가 2건, 7억대가 2건, 8억대가 2건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중에 6억 8천에 거래된 게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인용한 6월 15일 거래를 살펴보면요, 거래가 2건이 있었는데요. 한 건이 8억 3천이고 또 한 건이 기사에서 인용하는 8억 7천입니다. 즉 같은 날 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높은 걸 보도한 겁니다. 그럼 나나님 말씀은 8억 7천에 거래가 된 게 맞기는 한데
6월 달에 거래된 금액들이 6억 원대부터 8억 원대까지 여러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사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6월 10일 11억 원에 거래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꼭 1억 5,500만 원이 오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3년 3월 달에 9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었고요. 그로부터 3개월간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딱 한 건, 11억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었습니다. 석 달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다가 딱 한 건이 거래되었고, 그 거래도 추후에 계약이 취소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서운 상승장이라고 말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나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분명히 기사의 보도 내용이 틀린 보도는 아닌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통계는 반드시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1년치 이상의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사의 보도를 듣고 그걸 그냥 믿는 경우가 많은데 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통계라는 게 그냥 기사만 보고 믿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나나님, 아파트 단지의 자세한 분석은 좀 이따가 실거래 분석하시면서 해주시고 오늘 분석하실 송도국제도시 하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원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멋진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크크, 정말 간단한 설명이네요. 그럼 오늘 분석해 주실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아파트는 송도의 아파트들 중에서 각 구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들로만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해 보이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8개의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상황과 전세 거래 상황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최고 비싼 아파트보다는 거래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석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부터 인천 연수구의 현재 인구 상황과 부동산 상황을 통계청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는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수구의 인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수구의 인구를 말씀드리면 2011년 전체 인구가 28만 7,903명이었고 그중 20, 30대 인구가 8만 4,810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인구가 2022년에는 전체 인구 38만 5,796명으로 증가했고 20, 30대 인구는 10만 1,79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연수구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도의 인구만 따로 살펴보면 2023년 5월달 기준으로 19만 6,867명입니다. 연수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 속도도 엄청난데요. 2016년 12월 송도동의 인구가 10만 312명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거의 8만 명 정도가 증가했으니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결국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송도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건 프린세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송도의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자료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통계입니다.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통계이고요. 마지막 통계는 6월 26일자 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설정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선이 인천 연수구의 자료이고 푸른색 선은 전국의 통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2022년 1월달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23년 4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13이었던 매매 가격 지수는 2024년 4월 17일 90.15까지 계속 떨어졌다가 6월 26일 90.8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로만 본다면
송도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코로나 시기에 전국의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높이 올라갔는데 현재는 전국의 매매 가격 하락률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프린세스님이 맞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연수구 전체 아파트 가격 호가의 통계를 낸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실거래 자료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자료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노란색 선이 높이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네요. 이번에도 전국보다 높이 올라갔다가 전국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확실히 연수구는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나나님, 가운데 있는 흰색 막대 그래프는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는 전달과 비교해서 이번 달이 올랐는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달 이후 막대 그래프가 계속 아래에 있다는 건 2022년 1월부터 전세 가격이 전달 대비 계속 하락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하락폭이 2022년 12월 달에 굉장히 심했다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네요. 2022년 12월 달에는 막대 그래프가 엄청 길게 내려오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로만 본다면 인천시 연수구의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역전세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연수구 미분양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미분양이 제로였습니다. 그랬던 곳이 2023년 4월 기준 전체 미분양이 379건이 있고 준공후 미분양도 107건이나 있다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는 연수구의 전체 미분양을 나타내고 주황색 실선은 연수구의 준공후 미분양을 나타낸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연수구도 미분양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기간을 넓게 잡으니까 한눈에 통계의 흐름이 보이니까 정말 보기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나 언론의 통계 자료보다는 직접 만든 통계 자료만 보는 이유입니다. 개개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짧은 기간의 통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음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자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프린세스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노란색 선이 계속 내려가는 걸로 봐서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2019년에 매매 가격 대비해서 77%였던 전세 가격이 2023년 5월에는 57%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세의 원인입니다. 제가 봐도 전세 가격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나나님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역전세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나나님,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 인천 연수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로만 본다면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올해 4월달부터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고 전세 가격은 지금도 계속 하락 중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통계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한 이유를 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거래량 상황을 알아야 지금 연수구의 부동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린세스님 예리하시네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그 자료도 한번 그래프를 통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전국의 거래량과 연수구의 거래량을 같이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제가 직접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가운데 주황색 세로막대 그래프가 전국의 거래량이고 노란색 실선이 연수구의 거래량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2022년 1월 거래량이 100건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거래량이 하락한 상태를 보이다가 2023년 2월부터 513건으로 올라가더니 2023년 5월에는 545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나나님, 그럼 올해 5월 거래량이 545건이라면 그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네, 연수구의 경우 한창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0년 6월 거래량이 1935건이었는데 지금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 초에 비해 상승한 게 맞기는 합니다. 제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로 봤을 때 연수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2020년 11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폭락한 게 2021년 11월이었으니까 연수구의 부동산 상승기 때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거래량이 800건대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월 거래량이 최소한 700건대 이상 올라와야 거래량이 부동산 상승을 이끌 정도로 회복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거래량이 545건이라는 거는 분명 의미 있는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올 초부터의 거래량 상승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되는 시기에 거래량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부동산 상승을 이끌 정도라고 보는 시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상승장이라고 보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통계적 자료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나님께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인천 연수구의 경우도 아직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나나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송도, 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송도 아파트 단지 실거래 분석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의 거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했고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엑셀로 그래프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할 송도의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단지는 바로 송도의 시가지 조성단지에 위치해 있는 43평짜리 인천 송도 1스테이트 4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준공되었고요. 118세대이고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가지 조성단지는 송도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발되어 송도의 모든 단지들 중 유일하게 인천광역시가 지경으로 개발한 지역이고요. 항상 자동차들과 인파로 붐비며 인천 최고의 학원단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때 송도국제도시 최대 상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개발된 지역이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도 준공연도가 꽤 된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지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급등 지역이라고 나왔던 지역인데요. 제가 오늘 실거래 분석을 통해서 왜 급등이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준공되었고요. 551세대입니다. 면적은 26평을 분석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세계적인 거장이 설계했던 건축물들이 지어지거나 지어질 예정이라서 건축물 경관이 훌륭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독보적인 건축 경관을 가진 지역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 분석할 지역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입니다. 준공연도는 2016년이고요. 총 3065세대인데 그 중에 아파트는 1230세대이고 오피스텔이 1835세대입니다. 30평짜리를 분석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국제화 복합단지의 특징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와 현대아울렛 송도점이 위치해 있어서 엄청난 유동인구 때문에 송도 최대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분석할 지역은 바이오 콤플렉스인데요. 이곳은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와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 두 곳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두 곳 모두 26평입니다. 송도의 바이오 콤플렉스 단지는 송도에서 종합 면적으로는 가장 큰 공원이자
가장 긴 공원이기도 한 송도 문화공원, 일명 송도 글로벌파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공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주거지가 아닌가 싶네요. 다섯 번째로 분석할 지역은 랜드마크 시티에 이편한 세상 송도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를 분석해 드릴 건데요. 둘 다 26평짜리 면적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지역은 여기도 아까 기사에서 급등 지역이라고 나왔던 지역인데요. 이곳도 오늘 실거래 분석을 통해서 왜 급등이 아닌지를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랜드마크 시티는 따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 멋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해드릴 곳은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송도 스카이뷰입니다. 26평짜리 면적이고요. 201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의 특징은 주거단지 외에도 크고 작은 기업들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함께 송도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인 송도 해돋이공원과 한국적인 미를 잘 살린 송도 미추홀공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실거래 분석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라이브로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린세스님 안녕히 계세요. 네, 나나님 오늘도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실거래 상황을 바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4단지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지 조성단지 2011년식 43평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요 금액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달에 5억 2천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고가를 얼마를 찍냐? 2021년 8월 달에 9억 5천만 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가,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단 한 건도 없다가 여기 요렇게 3개의 거래가 있는 거 보이시죠? 2023년 2월에 8억, 그리고 3월에 7억 6천, 그리고 마지막 거래된 게 4월에 8억, 그리고 나선 거래가 없어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 전세부터 한번 또 보죠. 자, 전세가 2019년도 2월에는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전세가 좀 급등기 때에는 8월 달에 2021년 8월 달에는 6억 8천까지 올라가고, 이건 너무 뛴 건데 너무 특이하게 좀 뛰긴 했는데 8억까지 올라간 전세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애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전세는 5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제가 시가지 조성단지 아파트를 찾다가 보니까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4단지가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라서 찾기는 했는데, 얘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좀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거래가 한번 모여 있고, 요렇게 거래가 한번 있고, 요렇게 딱 마지막에 거래 3건 이렇게 있는 거. 얘들은 이 거래가 3군데의 포인트가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게 뭐 올랐다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 분석할 만한 사실 표본이 너무 적어요. 매매 가격은 4월 달에 8억까지 거래가 됐다는 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5천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8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시가지 조성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오래된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요걸 뽑기는 했는데 사실 조금 분석하기에도 좀 애매한 단지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요건데 이게 아까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됐던 그곳이에요. 이게 뭐 8억 원대 거래가 되던 게 11억 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뛴 것처럼 신문 기사에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정말 그런가? 아,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녹색 선, 요 점은 뭐냐? 제가 그냥 추가로 분석을 한 건데, 요거는 거래가 취소된 애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요. 얘는 거래 취소 건이 한 건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2019년도, 그리고 요 부분이 상승기,
요건 가장 높이 올라갔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가장 마지막에 최근 거래된 거. 이렇게 이제 세 군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월 달에 6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6억 원의 거래가 되던 게 한 7억 원대까지 좀 이게 거래가 좀 있었죠. 7억 1천만 원까지. 한 6억에서 7억대까지 거래가 있었던 게 2019년이었는데 얘가 쭉 올라가더니 마지막에 오른 게 2022년 2월 달에 13억 6천까지 찍습니다. 아, 두 배가 넘게 뛰었죠?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하는데, 급락을 하는데, 얼마까지 떨어지냐? 8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5억 이상 떨어졌죠? 그죠? 그렇게 됐던 아파트가, 짠! 11억 원에 거래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3월에 9억 2천에 한번 거래가 됐고요. 6월에 11억이 거래가 됩니다. 요렇게. 얘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사이가 석 달의 공백이 있어요. 석 달에. 3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급등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너무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때는 급등기가 아니었는데도 거래가 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비해서 사실 여기 거래량이 너무 적고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11억이 하나 딱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다시 얼마든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급등 혹은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8억 원대 거래가 9억 원대 거래가 되던 게 11억 원의 거래가 된 건 맞기는 한데 거래량도 없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전세 가격 한번 보자고요. 여기 2019년도에 전세 가격이 4억 9천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얘들이 이렇게 4억 원대, 5억 원대 형성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에. 자, 코로나 급등기 때는 요 전세 금액이 위아래로 좀 넓게 퍼지는 거 보이죠? 여기는 동그라미가 좀 작은데 위아래 폭이 작은데 여기는 넓잖아요. 그죠? 이게 넓잖아요. 이건 전세가를 높이 부른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근에는 다시 폭이 좁아지죠? 이렇게 세 군데로 그냥 항상 분석할 때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급등기, 현재 이렇게 세 군데로 보면 되는데 이 금액대들이 역전세, 이 금액대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역전세입니다. 왜? 지금 현재 전세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5억 4천, 뭐 5억 한 5천 되겠네. 5억 5천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분들이 전세를 8억 원대에 받아버려요. 여기는 10억 원대에도 전세를 받았어요. 여기 지금 다 역전세예요. 이 노란 선 위에 있는 이 얘네들은 다 역전세고 이분들은 요 이제 세입자들한테 요만큼의 차익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뭐 DSR 조금 변경을 통해서 집주인분들 대출 가능하게 해줬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분들한테 좀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전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역전세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아파트가 올라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이. 그거는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데이터. 이게 제 임의적인 해석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금액 하나 있는 게 형성이 하나 돼 있던 게 하나가 훌쩍 뛰어서 11억 원에 나온 거예요. 11억 원. 이거를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 거래량이 너무 적다. 거래량이 적은 건 눈에 보이죠? 만약에 여기 2, 30개가 몰려 있다. 그럼 저도 여기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다음 단지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캠퍼스 타운이고요.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입니다. 자, 여기는 2019년도에 거래 금액이 5억 9천이었습니다. 31평짜리가. 요때 이제 조금 점들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거래가 취소된 애들이고요. 이렇게 세 개가 거래가 취소된 게 있네요. 자,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가 붙은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사실 요때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승기 때는 실수요자들 물론 좀 계시긴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대개 상승기 때는 안 붙어요. 왜? 실수요자는 요분들 하락기에 붙는 분들이에요. 요분들이 하락기에 붙는 분들이 실수요자입니다. 요때 붙는 분들은 거의 우리가 투자 수요라고 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몰려 있고 요렇게 이제 상승장 때 좀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로 보면은 여기는 2019년도 요건 코로나 상승기 이게 현재 가격입니다. 자, 봤을 때 5억 9천에 거래가 되던 게 최고가 2021년 8월에 11억 7천을 찍습니다. 그랬던 애가 얼마까지 떨어졌었냐? 8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그런데 요 가격대가 계속 사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게 2023년 6월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을 하고 말고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기도 한번 올라갈 때 한번 보시고 최고 상승기 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현재 보면은 현재 이 그래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점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급매물들이에요. 급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하락은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락폭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이 8억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 8억 원대에서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해석하고 말고도 없어요. 제가 해석하고 말고도 아닙니다.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락하고 있잖아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도 매매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뭐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할 거는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가 절벽이었다가 2020년 한 6월 이후부터 2023년 3월까지 완전 거래 절벽이었어요. 딱 한 건, 요거 한 건 거래됐고 요거는 취소된 거래죠. 요건 취소된 거래고 완전히 거래 절벽이었다가 요 구간이 요때 거래가 다시 살아났어요. 거래가 붙기는 했는데 하락한 급매물의 거래가 되고 있다. 왜? 10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지금 8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급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전세 한번 볼까요? 자, 전세 구간을 좀 나눌게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 급등했을 때 현재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르기 전에 전세 형성은 여기고 얘는 역전세죠. 여기 역전세 구간이네. 여기 역전세 구간.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고 이렇게 봤을 때 2019년도 전세가 3억 5천 정도가 됐었어요. 3억 5천에서 뭐 한 4억 정도 됐는데 그랬던 전세 가격이 7억까지 뜁니다. 여기 다 역전세예요. 여기 다 역전세입니다. 마지막에 전세는 지금 현재는 4억 원대입니다. 뭐 3억 4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전세 형성된 거 7억 원대 형성되어 있고 6억 원대 형성되어 있는 거 한 2억에서 3억 정도 차익이 발생됩니다. 이분들 세입자한테 계약 갱신될 때 아니면 계약 그냥 해지될 때 3억 정도 어떻게 마련하셔야 됩니다. 신규 세입자가 뭐 7억 원의 전세를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역전세 걸려 있고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 뭐 여기 이건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3억 3,600의 전세가 있던 게 여기 4억 7천의 전세가 있으니 전세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 3억 3천대에 형성이 된 이 전세가들은 어떤 전세가들이냐면 애초에 전세 금액을 올려받지 않은 분들이 형성된 전세 가격입니다. 이 상승기 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애초에 전세 가격 올려서 뭐하노?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빚인데 많이 받아봐야 어차피 내줘야 되는데 나 전세 안 올려 했던 분이 한 분이 있고, 전세 가격 오르네? 좀 돈 좀 많이 받아서 그거 다른 데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전세 금액을 이렇게 올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요때 분들은 전세 가격을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요 사이로 그냥 가요. 이렇게 한 3억대에서 계속 전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 라인은 그냥 여기에 있는 금액대들이고, 여기 형성되어 있던 금액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사선 그리고 있잖아요, 아래로. 우, 하로 사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 금액이 절대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난 이거 전세 상승으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뭐 그분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6평짜리 바이오 컴플렉스 2018년도 준공인데 2019년도에 5억 3천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최고점으로 얼마를 찍냐? 11억 5천원 찍습니다. 두 배 더블 뛰죠. 두 배 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빠지냐? 여기는 급매물이었네요. 4억 9천까지 빠졌었어요. 4억 8천까지. 11억 원에 거래가 됐던 매물이 4억대까지 쭉 빠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때 사셨던 분 상당히 운이 좋네요. 이분들은 정말 꿀 매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실 일반적으로 여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실수요가 좀 붙었어요. 보이시죠? 실수요가 여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던 라인이었다가 여기에 분홍색 점들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실수요가 붙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 하락하니까 점들이 따닥따닥 붙었다. 급매물을 살려고 달라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거래량도 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거래량은 있는데 여기 거래가 이제 마지막에 거래가 7억 5천, 7억 9천, 8억 5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6억 9천, 7억 6천, 8억 3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좀 올라가 있는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3건의 거래가 있어요. 6월 달에 3건의 거래 6억 9천, 7억 6천, 8억 3천. 6월 달에 6억대, 7억대, 8억대 이렇게 3건의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했는데 이게 또다시 여기로 떨어질 줄은 알 수가 없다. 왜? 6월 달에 거래량은 총 3건인데 총 3건 가운데 6억 원, 7억 원, 8억 원대 세 군데의 금액대가 다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급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급매물이. 자, 전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3억에서 4억 원대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게 급등일 때 이렇게 점이 위아래로 퍼지죠? 요거 다 역전세입니다. 여기 다 역전세 보이죠? 요분들 역전세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억 원에 있는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게 전세가 가장 비싼 건 7억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죠? 7억 원. 지금 매매가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최고가 전세가 7억 원대인데 매매가 4억 원대도 된 게 있고 6억 원대도 됐어. 이거 깡통 전세입니다. 여기 깡통 전세 보이죠? 요 구간은 깡통 전세예요. 요 구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깡통, 이분들이 이제 전세를 많이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세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높이 형성되어 있던 이 전세 가격이 쭉 빠지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애들이 이렇게 쭉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이 금액대에 계속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전세 가격을 높이 올리지 않았던 분들이니까. 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도 전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눈으로 보이시죠? 이번엔 송도 에듀폴의 프로지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매매 실수요가 한번 붙은 적이 있었고, 요 급등기 때 이렇게 한번 붙었고, 마지막 최근 이렇게 세 군데로 놓고 보면은, 자, 여기에 좀 수요가 많이 붙죠. 왜? 2019년도 좀 후반기부터 얘가 상승을 타기 때문에 상승 바람이 불면서 좀 매매 수요가 붙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매매가 좀 많이 붙었죠. 여기도. 그리고 나서 그냥 하락기 때 좀 거래가 없다가 최고가 여기가 최고가 찍었던 데고요. 최근에 좀 거래 수요가 좀 붙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거래 수요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정확히 보면은 5억 2,800에 2019년도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10억 4천, 한 2배 정도 뛰었죠? 10억 4천까지 2021년 9월 달에 뜁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게 7억 7천입니다. 한 3억 정도 빠졌네요. 그죠? 3억 정도 빠진 금액으로 현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이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빠진 매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5월 달에 6억대의 거래가 됐다가 지금 6월 달에는 7억 원대의 거래가 됐으니까 한 1억 원 정도 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급매물이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매매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급매물이 이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눈에 띄는 상승세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신문에 뭐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여기 송도 국제도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도할 만큼 상승세는 솔직하게 여러분이 볼 때도 없잖아요. 아래로 좀 내려가다 살짝 한 몇천 좀 뛴 금액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얼마든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전세 가격 볼까요? 여기 2019년 전세 가격 한번 형성된 거 있고, 급등기 때 넓게 퍼진 거 하나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점점 하방 수렴되는 거 보이고, 여기는 역전세에 걸려있는 분들이라는 거 쉽게 눈에 와닿지요? 전세가 2억에서 한 3억대가 거래가 되던 전세가 최고가 전세가 6억 5천까지 찍습니다. 이거 다 역전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4억 원대에 한 3억 원대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도 역전세 난이 좀 있다는 거, 역전세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은 항상 여기 있는 분입니다. 전세 금액 올리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올렸던 분들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아파트 넘어갈까요? 이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랜드마크 시티에 있는 거 2018년 준공이고 26평짜리인데 2019년도 매매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죠?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왜? 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최고 상승기 때 점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었죠.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가 잠깐 좀 죽었었다가 최근에도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살아났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살아났다. 근데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는 살아났는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이 점들 보이시잖아요. 거래는 살아났는데 가격이 확 하고 뛰고 있지는 않죠. 살짝 뛰려고 하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자, 급매물 요 5억 천에도 거래된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 자주 거래되는 게 6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5억대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 높은 이자를 못 버텨서 아마 이때 좀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이 편한 세상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왜? 워낙 거래 건수가 많았어요. 요 상승기 때 워낙 거래 건수가 많았어요. 이거는 다른 아파트들하고 좀 달리 상당히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 최고가 대비 하락한 금액대로 매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죠? 여기가 최근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여기가 된 2023년 1월부터 여기가 거래가 된 구간인데 눈에 띄는 상승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눈에 띄는 상승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단 하나 인정할 건 거래가 붙기는 했다. 거래량이 붙었다. 요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그리고 전세 상황 볼까요? 여긴 전세도 상당히 많죠. 자, 여기 다닥다닥 모여 있는데 그냥 애초에 2019년도에는 2억도 안 되는 금액의 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승기 때 5억 이상 뛰어요. 6억 5천까지 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5억 5천. 요게 다 역전세죠. 요거 다 역전세고. 자, 지금 최근의 전세 가격은 여기로 보겠습니다. 2억 4천 혹은 3억의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거 눈에 보이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여기 이렇게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통계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서 전세 가격 올랐니, 뭐 아파트 가격 오르니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통계는 못 속여요.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세인데 최고가 한번 볼까요? 6억 5천인데 자, 전세 최고가 6억 5천인데 5억 원대에도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6억 5천에도 거래가 됩니다. 뭐 6억 천에도 거래가 됐었고 그러니까 요 구간이 깡통 전세 구간이에요. 요게 깡통 전세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3건 정도가 깡통에 걸려 있네요. 어쨌든 이 편한 세상 송도도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전세 가격 떨어지면 아파트 매매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신문에도 나왔던 이 아파트. 신문에 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제가 분석을 하고 싶어서 송도를 분석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볼까요? 2020년 6월에 5억 1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한 6억 원대도 거래가 되던 요 아파트들이 상승기 때는 12억 4천까지 뛰어요. 아, 이건 굉장히 높죠. 2배 뛰어죠, 2배. 그리고 상승기 때 좀 많이 거래됐던 금액대가 9억 원대까지 좀 9억 원대가 조금 일반적인 이제 상승장이에요. 8억에서 9억 정도가 일반적인 상승장의 거래였었네요. 그랬던 애들이 쭉 빠지면서 어디까지 빠지냐? 5억 4천까지 빠져요. 이 5억 4천이라는 금액은 애초에 맨 처음에 2020년도 초반에 거래가 됐던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억 3천, 6억 2천, 6억 5천, 6억 8천, 7억 2천, 8억 3천, 8억 7천 이렇게 다양한 금액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금액대로. 그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게 6월 달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6억 8천에 거래가 되고 7억 2천에 거래가 되고 8억 7천에 거래가 되고 8억 3천에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저건 같은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분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금액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원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애초에 요 아파트들은 요 구간대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들입니다. 애초에 요 구간대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들인데 여기 급매물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는 급매물 구간. 여기는 급매물 구간. 여기는 일반 매매 구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애초에 요 8억 원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선입니다. 그런데 급매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6억 원대, 5억 원대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파트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5억에서 8억으로 오른 게 아니라 8억대에서 5억 원대 급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8억 원대의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게 5억 원대에서 8억으로 뛰었다 이렇게 봐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거래 폭이 위아래로 넓잖아요. 여기는 급매물과 일반 매물이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여기는 일단 거래 금액대가 위아래로 좀 넓어요. 다른 지역하고 볼까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폭이 이렇게 넓지 않죠. 위아래 폭이 넓지 않잖아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위아래 폭이 넓지 않잖아요. 그죠? 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도 위아래 폭이 안 넓어요. 여긴 거의 거래가 없고. 자,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자, 여기 급매물이 좀 여기도 위아래 폭이 좀 여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만 위아래로 거래폭이 넓어요. 이건 즉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는 급매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급매물이 계속 나와서 착시 현상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세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전세가 이렇게 2020년쯤에는 이렇게 한 2억 원대 이렇게 있다가 최고 지점이 여기 6억 8천, 7억 원대까지 갔네요. 7억 원대까지 갔다가 쭉 빠졌죠. 자, 이렇게 쭉 빠졌는데 전세가 살짝 다시 이제 오르는 듯한 모습은 보여요. 근데 사실 눈에 띄는 오름세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 폭락 정도는 아니다. 전세가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좀 전세가 이 박스권에는 갇혀 있어요. 이제 전세가 빠지던 전세 금액이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하락세는 멈췄다는 거.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의 전세가 하락세는 멈췄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전세 구간. 보이죠? 역전세 구간. 제가 오늘 이렇게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실거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실거래 자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이게 과연 실거래 금액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게 약간 하락폭이 줄은 건지 아니면 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고 있지도 않은지를 반드시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하면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신문과 뉴스 기사는 그분들이 어떤 잘못된 보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통계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서 그 정보, 그 기사를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매매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금액들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 급매물과 일반 정상적인 매물이 혼재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넓은 기간으로 보셔야지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꼭 우리가 봤을 땐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요 금액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요 금액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왜? 급매물이 나오니까, 급매물이.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으로 송도 실거래 분석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댓글 내용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나나부동산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